안녕하세요. 사커라띠오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이 끝나고 새해가 밝았네요. 이번 2021년 한 해는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새해 첫 승무패 1회차 분데스리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2번 경기인 호펜하임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먼저 12위 호펜하임은 지난 경기 메넨에게 2대1로 승리하며 좋지 못하던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한편 10위 프라이부르크는 헤르타 베를린에게 4대1로 승리하며 3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먼저 결장 정보를 보시면 호펜하임 쪽에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전 센터백과 미드필더 자원들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부상으로 인한 타격이 없다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1패로 호펜하임이 약간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으며 난타전을 펼치며 다득점 경기가 많다는 것이 보이네요. 다음으로 맞대결 당시의 전력을 보시면 프라이부르크의 전력이 앞서는 경우가 좀 더 많지만 승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보다는 당시의 상승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듯 보이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전술 상성을 보시면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호펜하임의 볼 점유시 승률은 50%로 나쁘지 않은 기록입니다. 한편 프라이부르크 또한 역습 전술 사용 시에 패배하지 않을 확률이 총 60%로 괜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네요. 호펜하임이 시즌 초반에 부진을 겪은 것은 유로파 병행으로 인한 체력 문제와 부상 선수가 많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이번 휴식기를 통해 체력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남은 부상 선수가 많다는 점 때문에 손쉽게 홈팀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추천드리며 프로토에서는 오버가 제일 적당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승무패 3번 경기인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먼저 9위 프랑크푸르트는 아우크스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며 10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한편 2위 레버쿠젠은 미넨에게 1대2로 패배하며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네요. 이제 양팀의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는 중원의 핵심인 로데가 징계로 결장합니다. 한편 레버쿠젠도 수미 아랑기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왼쪽 주전 풀백인 싱크라벤이 코로나로 인해 결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이제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2패로 프랑크푸르트가 앞서고 있으며 무승부가 없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맞대결 당시의 전력을 보시면 대부분 레버쿠젠의 전력이 더 좋지만 프랑크푸르트의 강한 역습 능력 때문에 전력에 관계없는 결과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전력이 근래 들어 최악이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전술 상성을 보시면 역습 전술을 사용할 프랑크푸르트의 승률은 16.7%로 다른 때보다는 좋지 못한 기록이지만 무승부가 많아 패배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한편 경기를 주도할 레버쿠젠의 볼 점유시 승률은 60%가 넘으며 패배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원의 핵심 선수가 결장한다는 점과 레버쿠젠이 유로파를 병행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휴식을 취한 원정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승부패 4번 경기인 쾰른과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먼저 15위 쾰른은 라이프치히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강팀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네요. 한편 11위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0대2로 패배하며 분위기가 그리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제 양팀의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쾰른은 주전 공격수 안데르손이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한편 아우크스는 주전 풀백 프란베르거가 이탈한 상황이네요. 이제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무 2패로 아우크스가 원정임에도 앞서고 있으며 무승부가 조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대결 당시의 전력을 보시면 대부분 아우크스의 전력이 더 좋았으며 쾰른이 좋았던 때에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양팀 모두 근래 들어 최악의 전력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전술 상성을 보시면 주로 맞대결 시 경기를 주도해온 쾰른의 점유시 패배 확률이 100%로 올 시즌 경기를 주도한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주로 역습 전술을 사용하는 아우크스 또한 승률이 22%밖에 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만약 쾰른이 선제골을 먼저 넣게 되어 반대로 아우크스가 경기를 주도한다고 해도 아우크스의 기록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상대 전적대로 홈팀의 승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홈팀의 패배를 추천드리며 프로토라면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승부패 5번 경기인 브레멘과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먼저 13위 브레멘은 마인츠에게 승리를 기록하며 10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한편 6위 우니온 베를린은 도르트문트에게 1대0 승리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양팀의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브레멘은 공격수 라시차가 빠져있어 공격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며 우니온 또한 주전 공격 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득점력에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브레멘이 더 앞선 전력을 보유했음에도 우니온에게 0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원정팀의 전력이 이번 시즌 들어 훨씬 좋아졌다는 것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전술 상성을 보시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브레멘의 점유시 무승부 확률이 50%이며 주로 역습 전술을 사용하는 우니온 또한 무승부 확률이 62% 정도로 무승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니온의 주전 공격수들이 모두 빠져있어 후보 자원들이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승부패 8번 경기인 헤르타 베를린과 샬케의 경기입니다. 먼저 14위 헤르타는 프라이부르크에게 1대4로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꼴찌 샬케는 빌레펠트에게 마저 패배하며 29경기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네요. 이제 양팀의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헤르타는 주전 센터백 보야타가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샬케는 주전 공격수 파시엔시아가 부상으로 이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3무 1패로 홈팀이 약간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양팀이네요. 전력 부분을 눈여겨보면 헤르타는 샬케보다 전력에서 앞설 때 승리한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헤르타의 현재 전력은 떨어지는 추세이며 샬케는 조금씩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술 상성을 보시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헤르타의 점유시 승리 확률이 37.5%이며 무승부보다는 패배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샬케는 이번 시즌 좋지 못한 기록대로 대부분의 경기에서 패배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힘든 상황이네요. 전력만 놓고 보면 헤르타가 확실히 앞서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헤르타 베를린이 경기를 주도할 때 경기를 풀어가는 것에 능하지 못하며 특히 홈에서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불안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상대 전적을 고려해봤을 때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샬케의 첫 승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인가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이번이 샬케의 승리 타이밍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께서만 원정 승리를 가져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승부패 9번 경기인 슈투트가르트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먼저 7위 슈투트가르트는 볼프스부르크에게 0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높은 리그 순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네요. 한편 3위 라이프치히는 쾰른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양팀의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라이프치히 쪽에만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있습니다. 모두 수비 쪽의 선수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무 1패로 원정팀이 약간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부분을 눈여겨보면 전력의 차이와 상승세 여부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 경기만큼 전력 차이가 크지 않지만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보다는 현재의 전력 차이가 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술 상성을 보시면 역습 위주로 나설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역습 전술 사용 시 무승부 반, 패배 반의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를 주도할 라이프치히는 50%의 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는 역습 전술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홈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 큰 변화가 없다면 이번 경기 또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의 승리가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승무패 11번 경기인 도르트문트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먼저 5위 도르트문트는 우니온에게 1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최악의 홈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 3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한편 4위 볼프스부르크는 슈투트가르트에게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 원정 순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네요. 이제 양팀의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홈베이스가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비력과 세트피스 공격력 모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볼프스부르크는 로테이션 자원인 메흐메드 정도만 부상으로 이탈하겠네요. 다음으로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2무로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앞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력 부분을 눈여겨보면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무승부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번 경기만큼은 볼프스부르크의 전력이 더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술 상성을 보시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도르트문트는 점유시 승률이 50%, 패배 확률이 50%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볼프스부르크는 원정에서 역습 전술 사용 시 무승부 반, 패배 반의 확률을 보이고 있네요. 도르트문트가 감독 경질 이후 경기력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경기력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홈팀의 승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이지만 최근의 성적만을 놓고 보면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네요. 무승부와 홈팀의 승리를 추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분데스리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리그 예측과 추천 경기 정보는 사커라티오 웹사이트 혹은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참고해주세요.